안녕하세요. 본체한의 원장 이문진입니다. 오늘은요, 인체를 왜 유기통합체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봐주시고요. 인체, 즉 생명체를 왜 유기통합체라 하는지 그 이유를 갖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유기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유기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그 조직화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살펴볼 건데, 첫째는 홀로그램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홀로그램 시스템이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영화 스태트락에 보면 그 입체 영상이라 홀로그램 영상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았죠? 거기서 유래된 그 말인데, 원래 이제 레이저 광선을 갖다 어느 피사체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 사과가 있으면 사과에다 레이저 광선을 쏘이게 되면 거기서 반사되어 오는 빛하고 또 그 표준 그 레이저 광하고 합성을 시키면 간섭화 무늬가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그 간섭 무늬가 담긴 필름에다 레이저를 쏘이면 다시 그 사과가 마치 실제 하는 사과가 있는 모습들로 그대로 3차원 입체 영상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필름을 반으로 쪼개서 또 레이저를 쏘아도 사과가 반쪽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과 전체가 또 나타나고요. 그 반을 또 쪼개도 또 사과 전체를 나타내고, 그래서 계속 작은 쪼가리를 해도 결국은 사과의 전체 부분, 사과의 어떤 모습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나타나는데, 단지 차이는 뭐가 있냐면 원래 원판 사진 전체를 갖다 했을 때보다 점점 쪼가리로 작아진 쪼가리에 레이저 광선을 비쳤을 때 그 영상이 흐린 정도가, 영상이 좀 흐려지는 차이가 있을 뿐 사과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담겨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떤 부분 속에 전체성이 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계가 어떤 반영되는 시스템이다라는 어떤 그 사실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분 속에 전체성 반영 시스템이라 하고, 제가 이제 그 홀로그램 시스템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형태장이라든가 혹은 파동장의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인체 전체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체 전체는 전체 단위로도 진동하지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장기 각각 고유도 그 나름대로 또 그 레벨에서 진동을 하고, 또 그 장기 형태 전체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레벨 혹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 레벨에서 또 각각들의 어떤 그 물질들이 진동을 하면서 파동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파동장이라 하고, 그것들의 앙상블을 전체 형태장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들이 바로 부분이면서도 그 속에는 항상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성을 항상 함께 담고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 바로 이런 자연계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인체도 그 자연계에서 이렇게 화생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홀로그램 시스템을 이렇게 담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현대 과학적인 때문에 카오스 이론에는 프랙탈 자기 상사성 원리가 있거든요. 요게 어떻게 보면 그런 원리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 이제 쉬운 얘기로 하면 거북이 속에 또 거북이가 있고, 그 거북이 속에 또 거북이가 있는 식으로 계속 작게 수렴해도 계속 그 속에 거북이 있는 방식이 있고요. 또 반대로 점점 작아지는 방향도 그렇지만 반대로 발산 방식으로 점점 작은 점에서 점점 커질 때 저 속 안에 점에 있는 거북이 모습이 점점 발산되면서 클수록 역시 거북이 모습이 계속 담겨 있는 그 거북이라는 전체성이 어떤 그 부분 속에 계속 담겨서 진행되는 어떤 이런 원리를 프랙탈 자기상사성 원리라 하고, 바로 그거를 홀로그램 시스템 원리라 그러는데, 가끔 이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예로 좋은 예가 뭐냐면, 수치침에 왜
그 수지침 원리에 보면 수지침의 인체를 전체 배속을 다 배속을 해서 그 대응점을 차지해서 손에서 간에 해당되는 점을 침을 놔서 간장을 치료한다든가 이런 원리가 있죠. 또한 이침이라는 것도 있죠. 귀에다가 또 전신 배속을 해서 그 전체 배속액 중에서 어느 장기에 해당되는데 그 해당되는 부위에 침을 놓게 되면 실제 그 몸에 그 예를 들어서 간에 해당되는 그 부위에 침을 놓으면 정말 실제 간의 어떤 그 장기에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원리죠. 그 다음에 또 동시침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마 일반 분들은 잘 모를 건데, 동시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체 구조를 상하 대응이니 뭐 고저 대응이니 이렇게 상관계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팔 하나를 보면 손 자체도 아까 수지침에서는 전신이 여기에 전신의 어떤 그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각자 해당 부위에 이제 전신 대응 부위를 침을 치료하면 전신을 마치 그 치료하는 효과를 똑같이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팔 예를 들어서 주관절 하나, 요 손목에서 팔 전체 하나를 갖다 또 전신을 대응을 해서 하고, 또 상박이라 그러죠. 상박도 한 부위를 또 전신 대응으로 하면서 각 부위에 상관계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리에 침을 놓게 되면 거기에 또 해당되는 실제 몸의 그 장기라든가 조직의 부위라든가 이런데 치료 효과가 있다는 어떤 그런 이치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미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자연의 원리 중에 홀로그램 시스템이라는 원리가 이미 우리 인체에는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에까지 이용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파동침 원리도 동시침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프리브렘이라는 그 뇌신경과학자면서 의사였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재밌는 그 결과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쥐의 뇌를 갖다가, 흔히도 우리가 이제 뇌를 연구할 때 뇌의 전두엽 부위는 무슨 기능하고 후두엽 부위는 무슨 기능하고 각 그 위치마다 고유의 기능들이 있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이분이 뭐는 쥐의 실험을 했는데, 쥐 뇌를 갖다가 이 전두엽, 예를 들어서 전두엽의 고유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제거를 하면 마치 그 기능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뇌를 거의 반 이상을 자꾸 이렇게 잘라내고 제거를 했는데도 이 뇌가 전두엽 기능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기능을 정상으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비록 어떤 부분을 제거를 해도 그 제거된 부분, 나머지 부분 속에 이미 뇌 전체성의 어떤 그 기능들이 입력화가 돼 있고 정보화가 돼 있기 때문에 홀로그램식으로 뇌 작동을 한다 하는 그런 원리를 발견을 하고, 처음에는 이분이 그런 현상을 보고 너무 이거는 이상하다, 도저히 어떤 기존의 그 과학이론 갖고는, 뇌과학이론 갖고는 설명이 안 됐는데 막 고민을 해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근데 그때 마침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레이저를 이용한 그 홀로그램 영상의 어떤 원리를 이분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 뇌도 결국은 그 원리를 작동을 하는가 아닌가 하면서 그 뇌가 바로 홀로그램 뇌 작동서를 갖다 이렇게 추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우주도 홀로그램 우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체나 생명체를 유기통합체적으로 그 어떤 그 연관관계를 맺게 하는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또 시스템이 뭐냐면 형태순환론적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보다 큰 단위계와 그 단위계를 구성하는 작은 하위 단위계 간에 서로 무관한 게 아니라 상호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큰 단위계는 작은 단위계를 포함해서 어떤 인과관계를 맺고, 또 작은 단위는 큰 단위계로 또 인과관계를 상호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상호 인과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절을 무릎 관절이다 그러면 무릎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그 관절계, 인대, 근육, 힘줄도 있지만, 그걸 구성하고 있는 그 관절계를 구성하는 세포들 사이에도 다 서로 간에 그 전체 구조와 연관된 기능들이 서로 인과적으로 연계를 갖고 구조에 걸맞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통제가 된다는 거, 요런 시스템을 갖다 형태순환론적인 시스템, 형태순환은 몰폴로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다차원 공명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그 형태 순환론은 어떤 규모의 크고 작음의 그 포함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론이라면, 이 다차원 공명 시스템은 뭐냐면 상위 차원과, 예를 들어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우리 이렇게 차원을 얘기하잖아요. 3차원. 그렇듯이 상위 차원과 보다 하위 차원계 간에도 이게 서로 유관하게 어떤 공명관계를 이루면서 연계가 되더라.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흔히 이제 3차원 공간 입체적인 현상 물질 세계죠. 그 물질 세계를 물질장이라 그러는데, 그 물질 세계와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를 낳게 하는 그 아인슈타인 공식 E는 mc4층 하듯이 에너지는 곧 질량으로 바뀔 수고, 질량이 바로 질량 세계가 물질 세계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질량 세계가 또 에너지 세계로 바뀌는 상호 가역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좀 이론화되고 구체화되면서 이제 나온 건데, 물질 세계와 4차원 시공적인 물리 에너지, 흔히 양자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이에 서로 물질장과 에너지장이 서로 중첩이 되면서 서로 또 상호 인과적 영향을 주면서 에너지에서 질량을 가진 물질로, 물질에서 또 질량이 없어지면서 에너지로 바뀌는 게 상호 과역적인 작용인데, 이것도 서로 인과적인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특히 이제 물리학에서 이렇게 장방 정식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 장과 거기서 유도되는 그 입자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이론들이 있죠. 그런 얘기들이 바로 다차원 공명계의 한 예입니다. 물론 3차원과 4차원만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이런 나름대로의 그 차원 단계의 또 에너지의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얘기를 또 넘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좀 이해력에 또 좀 부담이 되실까봐 그냥 이렇게 가장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유기통합체적으로 인체를 묶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또 하나의 질서 체계가 뭐냐면, 그 수직적인 상하 질서와 그 다음에 수평적인 평등 질서의 그 조화 극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상하 질서와 어떤 조직 체계가 있는데, 상하 질서도 있으면서 또한 평등 질서도 있게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독재 시스템처럼 어떤 수직적인 관계만 강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민주주의처럼 너무 평등 관계만 돼서 어떤 질서가 상하적인 수직의 그 위계 질서가 또 없는 것도 아니면서, 두 가지 어떤 특성적인 그 질서 체계가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시스템, 그걸 조화극치 시스템,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수직적인 어떤 상하 질서를 종횡 관계를 할 때는 종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자 보호로 쓰면 이렇게 선 수직으로 이렇게 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횡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꼭 한일자, 아니면 우리 국어의 모음 중에 의자 있는 거, 요거는 이자, 선거, 이자, 뭐 이런 거죠. 이 한문도 요거 있습니다. 사실은 뚫을 곤자, 상하로 통할 신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글의 그는 어떤 그 기원과 우리 한자라는 거, 그 기원이 어떤 한 근원, 철학적인 근원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너무 복잡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어쨌든 수직적인 그 상하 질서하고 수평적인 평등 질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유기통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직과 수평을 갖다 흔히 종횡무진이라 그러는데, 그 수직 체계와 상하 이제 평등 체계를 이렇게 합치면 한자로 열십자가 돼요. 그래서 이 열십자가 우리 한자에서는 열을 10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열은 뭐냐, 음가가 어떻게 되면 무슨 열매를 맺다, 열매는 이제 결실을 맺다 이런 뜻인데, 열매는 곧 씨앗이고 결실이고 새끼고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열매가 열리다. 그 다음에 10은 또 뭘 상징하냐면, 우리 철학적으로는 결합, 그 다음에 하나됨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하나됨을 우리 그 한민족들은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각각이 나누어서 분열된 상태로 있는 거는 각자의 개성이 유지가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 하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부분 하나의 요소들이 다시 하나가 돼서
합쳐지는 것을 완성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결합, 하나됨, 이거를 10이라 그래서 전부 완성을 상징하는 수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철학적인 개념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4종 조직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체는 부분과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한 어우러짐 시스템, 그리고 어우러짐은 곧 한 어울림이고, 어울림은 곧 한 울림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대자연계 본연의 하늘 본연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 인체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이 한울림 시스템을 대동화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다 하나가 돼서 화합하고 있다. 비록 오케스트라 하모니처럼 악기 각각 다른 어떤 다양성의 요소들이 각각 자기의 개성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성을 나타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는 큰 사상이거든요. 큰 어떤 이치고 원리고, 그래서 그걸 옛날 전통적으로 대동화합의 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 대동강립이라도 했죠. 대동은 뭐냐면 크게 하나지만 그렇다고 하나로 뭐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고유 개성과 특성들이 다양성이 보존되면서도 하나가 어울릴 줄 아는 것, 그걸 저희들 우리 인간이라든가 어떤 우리 민족들은 제일 이상적인 어떤 어울림의 형태, 조직화의 형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림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또 인체의 그 생체는 하나의 개체로서 그 인체 자체도 하나의 그 전일적인 유기 통합체이지만 또한 그 우주, 그러면서도 또 우주 천지 대자연계의 어떤 구성의 일부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대자연계 전체성을 또 이렇게 분유모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분유라는 거는 모사라는 본받아서, 분유는 내 것으로 이렇게 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성을 본받으면서도 나의 일부분적인 모습을 이렇게 형태를 갖추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분유모사라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우리 인체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도 우주 천지 대자연의 구성 일부분이면서도 또한 그 속에는 전체성이 담겨 있고, 전체성의 정보가 담겨 있고, 또 그 전체성을 분유모사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인체를 사람을 특히 소우주요 소천지라 그랬는데, 어쨌든 소우주요 소천지에는 기 때문에 우리 인체를 잘 보게 되면 또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집인 우주, 하늘집을 우주라는데 원래 집주라 그러죠. 그래서 하늘집인 우주의 중요한 그 인체라는 게 인간이든 만물이든 모든 부분들이 하늘집인 전체 우주를 구성하는 중요 구소이기 때문에 우리 옛 조선 선조들께서 천지인 삼재, 여기 이는요 사람만 얘기하는 게 만물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은 그 만물의 그냥 대표이기 때문에 인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 생물들, 모든 생물계를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삼재라 그랬죠. 삼재는 세 가지 제목, 재료, 즉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민족이요 천손민족이라 했던 우리나라 말에 한은 보통 왜 크다, 또 하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합치면 큰 하나라는 뜻입니다. 큰 하나 또는 큰 하나의 하늘집인 우주나, 그 다음에 또 우주의 씨앗은 종자하면서 또 근원이죠. 왜냐하면 우주로 발화돼서 우주로 형성될 수 있는 근원이면서 종자이고 씨앗이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전통적인 말에 하늘, 그래서 우리 하늘의 어원이 사실 여기서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그 우주는 작은 알이 아니라 우리 뭐 계란이니 이런 건 작은 알이죠. 씨앗. 그런 것들 왜 알들이 되게 동글동글하냐면 바로 큰 우주의 한 씨앗을 갖다가 그대로 분유모사 했기 때문에 작은 알이고 씨앗들이 되게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어린 애기들이라든가 전부 어떤 어릴수록 모습들이, 인상들이 좀 동글동글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이 자꾸 될수록 각 부분들이 발육이 되면서 각지게 되고 이렇게 이런 형상들을 띠게 되죠. 그래서 우주의 씨앗을 하늘, 그 다음에 또 어느 때는 한올 등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셨죠. 이처럼 이제 우주 인체는 소우주 소천지라 하듯 하늘 본연의 그 조직 시스템인 전일적인 유기 통합 시스템을 그대로 분유무사하고 그 다음에 또 농축 반영한 유기 통일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어떤 작동 원리와 어떤 실체를 쉽게 통찰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observable 우주, 관측 가능한 우주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관측할 수 없는 부분도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부분을 낳은 어떤 더 근원 세계이기 때문에 저 광대무변하고 가장 이상적인 하늘 조직의 작동 시스템을 좀 엿보고 본받아서 가장 이상적인 인류 사회 구현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체가 유기통합적인 측면이 이런 깊은 뜻이 있고 이게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자연의 생명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그 속성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 몸체에 그대로 구현이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체를 잘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조직하고 서로 인간 사회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울려야 될 어떤 그 철학적인 원리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어려우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두서없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인체가 왜 유기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는지 4가지 그리고 또 그 유기통합적인 시스템 대계에서 4가지의 그 어떤 조직화 시스템 원리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걸 밝혀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쉬우면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또 깊은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꼭 밝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